2019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 한국사영역 1번부터 자 1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1번 문제로 항상 나오는 거 시대의 체험교실 암사동 유적 움집 만들기 가락바퀴로 실뽑기 빗살무늬 토기 농경이 처음 시작되었다. 이 시대 움집의 그림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다. 1번 명도전을 교역에 이용하였다. 화폐를 이용한 거 철기 시대부터 철기 X 철제 농기구가 널리 사용되었다. 철제라고 아예 써있네. 철기 X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거행하였다.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거행한 것은 동해라는 국가인데 동해 같은 경우도 철기 시대 때부터 이제 국가가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고 갈돌과 갈판 등의 간석기 이건 X였고 요게 바로 신석기 간석기를 사용한 거 동그라미 4번 5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세형 동검은 초기 철기 청동기 후기 요 시대니까 X 2번 밑줄 친 이왕의 업적 어떤 왕인지 보면 이 불상은 관촉사 석조 미를보상 입상 자 머리가 엄청 큰 형태의 불상이고 이것은 노비양건법을 시행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는 등 왕권 강화에 힘쓴 이 왕의 명령 자 이 왕은 고려의 광종이라고 보면 되겠고 자 1번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이게 바로 광종의 업적 2번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삼정이정청 같은 경우는 철종 때 조선 후기 세도정치 끝날 때쯤에 그러니까 X 3번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였다. 자, 조선의 세종대왕 때 X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이거는 백제의 무령왕 X 쌍성총 간부를 공격하여 영토를 회복하였다. 고려이지만 공민왕 때 원 간섭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펼쳤다. 자 공복 같은 경우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복은 공무원 시험은 에듀율인데 공무원들의 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자가 요렇다. 그러니까 신하들의 그 복장의 색깔 같은 걸 정해놔서 그 높고 낮음을 알 수 있게 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고 자 3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제 어떤 국가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국가의 경제 상황 도평이사에서 나오네. 바로 이제 고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힌트를 찾아보면 백성들 생활의 근본 백금이 귀한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은병 고려시대 때 사용된 화폐 그리고 수도인 개경 결정적인 힌트 등장하고 자 경시서 자 여러가지 힌트를 통해서 이제 고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고려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자 1번 낙랑군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변한 지역 사만 중에 또는 가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X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이게 고려 동그라미 3번 담배와 인삼이 상품 작물로 지배되었다. 이거는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까지 우리가 알아두면 더 도움이 됩니다. 덕대가 민영 광산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 자 5번 황국중앙총상회가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했다. 여기 나온 황국이라는 거 바로 고종 황제가 선포한 대한제국이라는 국가라고 보면 되겠다. 자 4번 같은 경우 보면은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가나 사이 이 문제 요런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가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니까 자 먼저 근초고왕이 등장하고 공격을 고구려를 공격했다. 평양성을 공격했다. 고구원왕이 맞서 싸우다가 고구려에서 원통하게 죽은 왕이 맞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었다. 근초고왕이 이제 고구려를 공격한 4세기 정도 연도까지는 몰라도 되고 4세기 백제 전성기라고 보면 되겠네. 백제 전성기
전성기의 모습. 자, 나를 보면 성왕이 등장. 이것도 백제의 왕인데 도읍을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자, 백제 같은 경우, 자, 백제를 기준으로 보자면 백제 같은 경우는 성장 곡선이 약간 요러한 형태를 띠는데 요 첫 번째 전성기, 요때가 이제 근초고왕 때, 그리고 4세기라고 보면 되고, 이 엄청난 위기가 바로 그 고구려 전성기 때, 5세기 때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활약하던 시대. 그때 이제 수도가 함락되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다. 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수도가 한성에 있던 시대라고 보면 되고, 요 이후에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공주로 수도를 한번 옮긴다. 예전 이름은 웅진으로 옮기고, 그 이후에 이 백제 이제 부활 거의 다 끝났다 라고 하면서 백제의 제2의 전성기 중흥기를 맞이하는 게 바로 성왕 때. 성왕. 자, 참고로 요때 위기 때 죽은 왕이 계로왕이라고 하는데, 성왕. 그래, 성왕 이후에 수도를 부여, 옛날 이름 사비로 옮기면서 백제가 이런 모습을 띈다. 그러니까 가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4세기와 이 성왕이 활동하던 시대의 중간이라고 보면 되겠네. 1번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이건 아예 고려 시대니까 시대가 아예 안 맞고, 장수왕이 백제의 한성을 함락하였다. 자, 장수왕 아까 요 백제의 한성 수도를 함락하였어. 엄청난 위기. 요 시대.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 지금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이거 고조선에 해당되는 얘기죠. 삼국시대 이전. X. 궁예가 성곽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했다.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그 궁예 짐은 미륵이고, 관심법 신라 통일신라 후기에 호족들이 성장할 때 이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될 때니까 이제 뭐 통일신라라고 보면 되겠고. X. 신라군이 당의 군대를 매소성에서 물리쳤다. 이거는 이제 신라와 당, 라당, 나당 전쟁의 경우, 나당 전쟁. 즉 나당 전쟁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신라가 되죠. 이 삼국시대 훨씬 뒤죠. 삼국시대가 끝나가는 무렵이죠. 또 X가 되겠다. 자, 5번 같은 경우 보면,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국가, 이 국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힌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떤 성에서 중국 동전이 출토되었는데, 뭐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러시아 연해주 지역, 우리나라의 북쪽 지역에서 당나라 동전이 발견됐고, 당나라 동전이 발견됐으니까 당나라 시대 또는 당나라 이후겠죠. 그리고 이 성은 어떤 성인지는 낯설지만, 이 성은 이 나라의 지방 행정 조직인 62개로 주를 나눴던 나라. 벌써 이제 느낌이 점점 오죠. 바로 발해라고 이제 이 국가를 찾을 수 있고, 아예 더 힌트가 나오네요. 대조영이 건국했다. 동모산 수도였던 상경성. 발해라는 경우, 발해라고 알 수 있고, 차근차근 보면 1번 한무제의 침입으로 멸망할 때, 이게 한국사 기준으로 고조선이라고 보면 되고, X. 전성기의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이게 바로 발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특히 해동성국은 발해의 선왕 때. 자, 그 동그라미였고,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두었다. 성균관이라는 최고 교육기관, 지금의 대학교 같은 교육기관이 설치된 거는 고려 공민왕 때, 고려 말기, 그리고 조선시대에 엄청나게 성균관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거. X. 군사조직으로 구서당과 십정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신라가 통일을 한 이후에 민족 통합 차원에서 이제 고구려 백제 그 유민들과 함께 이제 그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한 군대를 이제 구서당과 십정으로 편성을 했다라는 거. 자, 엄격한 신분제도인 골품제를 운영했다. 골품제도 신라. 이것도 X, 이것도 X다 보면 되고, 다음 장을 넘기면 자, 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만적이 등장하고 망이 망소이가 등장하고, 이게 다 이제 그 신분 해방을 외쳤던 그 하층민의 반란인데, 그러면 이게 다 공통적으로 무신 집권기 때 있었던 일들이죠. 뭐 이 자세한 내용은 최충원도 등장하긴 하는데, 뭐 생략을 해보도록 하고, 고려시대의 무신정권 요 느낌을 살려가지고 보기를 차근차근 본다면 1번 병인양류의 영향. 병인양류의 흥선대원군 집권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흥선대원군이라고 간단하게 적어놓고, 고려랑은 너무 시대적으로 다르니까 아닌 거 알겠고. 자, 통리기무하문이 설치된 시기. 통리기무하문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개화기 때
개화기 때 개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죠. X. 시대가 아예 다르고 구조 오수경을 정비한 인물. 자, 뭐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통일신라의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의 경우고 고려시대보다 훨씬 이전이고 시대가 안 맞고 개경환도 이후 삼별초의 항쟁 경로를 살펴본다. 이게 고려시대긴 한데 원나라가 침입했을 때 근데 무신집권기 이후에 원나라의 침입 그리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가 환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삼별초가 끝까지 맞서 싸운 얘기. 시대적으로 조금 뒤고 주제가 일단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X. 이 4번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시대가 맞으니까. 5번 무신집권기 하층민의 저항운동. 아예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었죠? 그 답은 5번이고 이 시대 무신집권기 때 일어난 여러 가지 반란들이 교과서에도 나오고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요 둘 말고도 전주 같은 데에서 전주 관노의 반란 같은 경우도 있었고 반무신난 무신 정권에 반대하는 문신들이 일으킨 난으로 경주에서 김보당의 난 같은 경우도 있었고 또는 저쪽 위에 서경 평양 쪽 여기쯤이죠. 여기서 최강수 요거는 이제 하층민의 반란이고 또는 조이총의 반란 요거는 이제 반무신란에 속하는 거 요런 정도 반란이 있었던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기억이 날랑말랑하죠? 자 7번 같은 경우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자 밑줄 친 이 전쟁이래. 무슨 전쟁이겠네요. 한문 많이 써있는 게 있는데 자 한자 읽으면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럴지 않아도 전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게끔 설명이 다 밑에 있어요. 한자로 되어 있는 거는. 자료는 선조가 이순신 장군. 너무 쉬운 문제죠? 이 전쟁 때 자 함부로 말해서 미안한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익숙하니까 이 전쟁 뭐예요? 임진왜란이라고 딱 보면 되고 이순신, 권율 장군, 행주대첩 그리고 원균 이순신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원균까지 등장하는 자 임진왜란이다. 해전 여러 가지 해전 나오죠. 자 1번 곽재우가 일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게 바로 임진왜란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이거 맞고요. 곽재우 일병장이었죠. 빨간 옷을 입었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위화도 회군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조선이 건국되기 직전이죠. 고려 말 조선 초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개백이 황산벌의 개백 맞서 싸운 관창.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백제 말기 이렇게 쓰기도 좀 그런데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이죠. 백제가 끝나갈 때쯤. 자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을지문덕 이거는 이제 저기 고구려 때 자 당나라 수나라 특히 살수대첩은 수나라의 침입. 시대적으로 너무 맞지 않죠. X.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하였다. 서희가 등장하고 강동육주 이거는 고려시대고 거란이 침입했을 때 특히 거란이 첫 번째 1차로 침입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X 보면 되겠다. 자 8번 같은 경우 보면 밑줄 친 우리의 공통된 주장 우리를 찾아봅시다. 자 청에서 돌아오니 그가 나에게 자신이 지은 북학이라는 책이 하나 나오고 벌써 느낌이 조금씩 오긴 하는데 자 청에 갔다 왔고 북학이 계속 배와 술의 제작 이 교과서에 맨날 등장하는 표현이고 내가 열하일기를 지었다. 자 북학이 같은 경우 박제가 지은 책 북학이라고 하는 건 청나라의 학문을 우리가 배우자라는 거 청나라도 등장하고 자 이런 그리고 내가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지은 책 열하를 갔다 오고 나서 열하라는 거는 이제 중국 청나라에 있는 냇가를 건너면서 있었던 일을 적은 책이죠. 박지원 사람이 청나라에 가서 어쩌고 자 이 공통점이 뭐예요? 실학자에다가 상공업의 진흥을 주장했던 중상학파 그런 과정에서 열하일기, 북학이 같은 책까지 편찬을 해냈죠. 이 중상학파들이 우리야 지금 우리가 주장했던 중상학파의 주장을 찾으면 되겠다. 자 1번 서경으로 천도하자 요런 문구 같은 거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 등장했던 표현이고 소격서를 철폐하자. 소격서 같은 경우는 이제 도교 제사 같은 걸 지내던 기관인데 이걸 철폐하자, 때려 부시자 이런 걸 주장한 거. 조광조가 활약하던 시기 중종 때 그때 X. 그리고 상공업을 진흥하자. 바로 답이 나오네요. 동그라미. 자 몽골풍을 금지하자. 몽골 스타일
금지하고 우리의 고려 양식을 지켜나가자. 공민왕이죠. 공민왕, 고려의 공민왕 X.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자. 야, 입헌군주제라는 정치체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우리나라의 여러 단체들이 있었죠. 뭐 대표적으로 뭐 저기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 또는 독립협회도 약간 그런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죠. 독립협회까지 적어두긴 합시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X 보면 답을 고를 수 있다. 중상합파. 자, 9번 보면은 가정부 아예 문제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럼 답은 가라에 들어갈 거는 무슨 정부겠네. 어떤 대통령 이름이 나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차근차근 봅시다. 본래 이 정부는 3.1운동의 산물이자 4.1운동의 결과물이다. 자, 벌써 이제 임시정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1운동 직후에 성립된 임시정부, 수립된 임시정부. 3균 제도도 이제 중요하게 건국 원칙으로 가지고 있고, 자, 뭐 이렇게 대일 선전포고문, 자,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이때가 일본에게 선전포고하는 요런 걸 이제 발표한 임시정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번 대마도를 토벌하였다. 대마도 뭐 이거 조선정부라고 해야 되나?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X.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이거 어느 나라예요? 고려시대 여진족을 정벌하고. 누가? 윤관이. 또 윤관이 만든 그 부대가 뭐였죠? 특별한 무예를 가진 군대, 그런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을 정벌했죠.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한국광복군, 일제 2차 대전에 참여한 임시정부에서 운영했던 군대죠. 그러니까 3번이 동그라미.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걸 뭐 정부라는 이름으로 보자면 조선총독부? 우리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제가 우리의 토지를 빼앗아가기 위해 실시했던 사업인데 조선 총독부에서 시행한 거죠. 우리 임시정부는 당연히 반대하는 거지. 완전히 이제 상반된 표현이죠.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 친일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대한민국 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승만 정부 때 이 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이승만 정부 때 제정은 됐지만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라고, 아쉽다라고 우리가 배워가지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10번 밑줄 친 이 운동, 무슨 운동이겠네요. 무슨 운동. 자,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만든 물건만 쓰고 살자라는 구호. 자, 구호가 우리는 우리 물건만 쓰자. 우리 거 뭐 신토부리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자, 보면은 자, 또 뭐 우리 물건 계속 얘기 나오죠. 뭐 공업 얘기도 나오고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기도 했대. 이게 우리 백성들, 민중들한테는 큰 이득 없고 우리 물건 만든 공장 사람들한테만 이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게 뭐죠? 물산 장려 운동이죠. 1920년대에 있었던 이 운동이라는 게. 그거와 관련된 걸 한번 보면은 1번 김부식의 진압으로 실패하였다. 아까도 등장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천도 운동 X.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 통감부가 설치되는 것은 우리 이제 을사조약 이후, 을사늑약이라고 쓸게요. 을사늑약 이후 시대가 1905년이고 1920년대 운동이니까 맞지 않고요. 시기적으로 고종의 강제퇴에 영향을 준 가장 직접적인 사건,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과 관련된 내용이고,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요게 동그라미 정답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맨날 헷갈리게 자주 등장하는 건데, 그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랑 보기로 맨날 지역을 바꿔가지고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주의하시고, 최익현이 외양일체론, 외놈이나 양놈이나 일체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바로 그 강화도 조약, 일본의 운용호 사건 이후에 강화도 조약을 보고 외놈들도 나쁜 놈이구나, 일본을 욕하는 그런 주장이죠. 위정척사파의. 요것도 X, 4번이 정답인 거 알 수 있고요. 넘어갑시다. 자, 11번 같은 경우 보면은 다음 자료를 활용한 학습 주제. 자, 무슨 자료인지 보면은 총사령 김자진 장군 등장하고, 백운평의 숲속의 매부쇼 외군의 공격, 일본이랑 싸운 김자진 장군 막 등장하죠. 자, 참패, 우리가 승리했던 얘기 나오고, 외군의 사상자 엄청났다. 이 무슨 전투입니까? 청산리 전투. 엄청 큰 승리라서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부르죠. 바로 1번의 답이 이렇게 보이네. 자, 2번 같은 경우는 청일전쟁의 영향. 청일전쟁의 영향, 뭐
청일전쟁이랑 관련이 없죠? 청일전쟁 영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 시모노세키 조약도 있고 또는 뭐 삼국간섭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제가 같이 연결되죠? 요렇게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독립위군부의 결성기기. 독립위군은 이제 고종이 퇴위한 이후에 이게 지금 안 적어도 되는 건데 그냥 연결되는 주제를 적고 있습니다. 청산리대첩 발견 했고 정확하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오답이 혹시라도 이제 우리한테 좋은 도움이 될까봐 적습니다. 고종 퇴위한 이후에 고종이 그 임병찬이라는 사람한테 몰래 은밀하게 편지를 주면서 독립위군부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죠. 자, 조선혁명군이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이 실시될 때 그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단체죠. 1930년대. 자, 그리고 을사늑약에 반발하여 일어난 예병. 이거 뭐 을사예병. 자, 이 청산리 대첩 같은 경우는 이제 1920년대를 열기 시작하는 그때 20년대 초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을사늑약 그러니까 X. 이거 우리 일제강점기 오기도 전이죠. 자, 12번 보면은 가 인물이 추진한 정책, 가 인물 어떤 인물인지만 일단 알아봅시다. 임금께서 어리시어 어떤 사람한테 나라의 복잡한 사물을 대신 도마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정치를 보면서 경복궁을 중건 다시 짓기 위하여 원납전을 거뒀고 충당하기 위해서 부족해서 당백전까지 거뒀다. 이 인물 누굽니까? 흥선대원군 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경복궁 중건. 자, 이 인물이 추진 정책으로 옳은 것은 1번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역분전 지급한 거 역할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준 건데 여기서 말하는 역할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공을 세웠는지 즉 그 고려가 건국될 때 태조 왕건이 지급했던 토지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X 화랑도를 정비하였다. 진흥왕 신라. 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척화비. 자, 뭐 외국이 지금 침범했는데 걔들이랑 화해하면 나쁜 놈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라는 문구가 써 있는 거. 흥선대원군이 건립한 거죠. 흥선대원군 때. 자, 우상국을 정벌하였다. 자, 우상국 여기 우상국 정벌 우리 독도 얘기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건데 저기 신라의 지증왕. 되죠?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세종시로 7조 50페이지 제출 그 노래에도 나오죠? 자, 화폐 정리 사업 화폐 우리나라 화폐를 약간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침략하기 위해서 화폐를 그들의 경제에 이제 맞게끔 그 정리를 하는 작업. 자, 이게 메가타라는 이제 재정 고문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시행했던 정책이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X. 자, 13번 밑줄 친 이 왕의 시행 배경 또 이 왕이 아니라 법. 자, 저 눈이 약간 흐릿해가지고 이 법의 시행 배경으로 옳은 거 보면은 어떤 법이겠네요. 그러면 공인의 권리를 매매한대. 공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공인. 자, 공납을 토산물 대신 특산물 대신에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 배, 동전으로 징수한대요.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바로 어디다 적을까? 대동법이라는 거. 대동법이다. 대동법. 누가 실시했지? 광해군. 광해라는 영화에서도 엄청 인상적으로 등장하죠. 그 막 저기 그 누구예요? 저기 아역 배우 저기 심은경 씨가 등장해서 뭐 우리는 막 농촌에 살고 있는데 그 막 갑자기 그 공납으로 전복을 내라고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구해? 막 하다 갱신이 구했는데 그거 안 된다 막 해가지고 그거 막 빚 갚고 하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 막 울면서 해가지고 광해군이 이러 막 욕하면서 대동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연구를 막 하죠. 그 바로 대동법. 대동법이 시행 배경. 자, 그 과정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간신히 구해가지고 공납을 냈는데 이거 잘못했어라고 공납을 공납을 방지해, 막는 요 방납 요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진짜 죽어 나갔다. 방납의 폐단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표현합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됐죠. 자, 1번부터 볼게요. 금난 정권이 폐지되었다. 이거는 이제 정조 때 시내 통공 정책을 말하는 거죠. X.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다. 이건 뭐 저기 자, 그 고종 황제 때 고종 때 일어난 일이죠. X. 고종.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고려시대죠. X. 진골개족이 노급 폐지에 반발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이 지급되는 관료전. 통일신라 신문왕 때 일이죠. 자, X. 이 시대가 너무 맞지가 않아요. 방납의 폐단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나오네. 농민 부담이 늘어났다. 그 정답이 되겠죠. 5번.
자, 14번 가 정부, 또 무슨 정부를 묻는데 익숙한 사진부터 나옵니다. 우리 전통적인 임금님 복장이 아니죠? 바로 이 고종 황제, 나라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꾼 이후에 대한제국 정부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그림만 봐도 뭐 나오네요. 저기 대한국 국제를 선포했고요. 이런 구본 신참, 광무 개혁, 그 광무, 고종 황제, 대한제국을 초점을 맞춰서 보면 되겠네요. 1번 지계를 발급하였다. 요게 바로 그 대한제국에서 실시한 이 광무 개혁 때 있었던 가장 중요한 토지의 주인이 누군지를 이제 땅 문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거를 발급해가지고 근대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태학을 설립했다. 이 태학이라는 거, 유교를 가르치기 위한 최고 교육기관, 특히 고구려 때 만들어진 기관이다라는 거. 요 이름이 이제 고려의 국자감, 성균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거.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이거 조선시대인데, 조선 중기에 뭐 왜 일본이나 저기 그 여진족에 막 침입할 때 요 변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죠. 조선 중기 X. 자, 훈련도감을 창설했다. 이 훈련도감, 자, 임진왜란 이 진행되는 중간에 설치된 이제 군사를 좀 편성하는 걸 좀 바꿨죠. 우리가 전식과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자, X 1번이 답이었죠. 자, 15번 볼까?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 어떤 사건일까요? 구식군인들 복장도 엄청 구식이네. 자, 별기군과의 차별. 별기군, 우리 구식군인, 얘네는 신식군인. 신식군인. 그 금료를 월급을 받았는데 거기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쌀이랑 모래, 쌀 껍데기, 모래 같은 게 섞여서 엄청 화났다. 무슨 사건?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 난. 근데 임 5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을 말하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한 설명 볼게요. 1번 공화정 수립을 주장하였다. 자, 이 구식군인들이 뭐 지금 정치 체제를 바꾸려고 한 건 아니에요. 공화정 수립 주장한 것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신민회나 요런 단체들의 주장이에요. 또는 대한광복회. 이렇게 보면 되겠고, 순종의 인산일이라는 건 이제 우리 발인한다고 하죠. 장례식 때 그 상녀가 이제 나아가는 건데, 순종 황제가 돌아가신 날에 일어난 사건 뭐죠? 이거 우리 60만세 운동이죠. 독립만세 운동. X 60만세 운동. 자, 제물포 조약 체결의 원인. 제물포 조약이 바로 이 이모군란이 끝난 이후에 이모군란에 대해서 우리가 청나라랑 일본에게 매우 많은 빚을 이제 졌는데, 그때 이제 체결되는 거 바로 제물포 조약. 3번. 자, 뭐 갑신정변 끝난 이후에도 어떤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건이 끝난 이후에 무슨 조약이 체결되는지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습니다. 천리장성이 축조되는 계기이고, 천리장성은 일단은 2번 우리나라에서 축조가 되는데, 고구려의 연개소문 때도 이제 천리장성이 등장하고 당나라의 침입 막기 위해서, 그리고 고려에서도 그 거란의 침입 이후에 우리가 건립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시대가 맞지 않고요. 사회주의 사상이 영향을 받아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사상.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만 말고 일단은 일제강점기를 벗어나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의 유일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자.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이모군란보다 시대가 훨씬 뒤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6번. 밑줄 친 이 시기 어떤 시기에 아예 일제가 나오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일단 일제강점기인데, 우리가 일제강점기는 3개의 부분으로 나눈다. 10년 단위로 나눈다고 했는데, 어떤 시대인지 한번 볼게요. 자, 식량 배급. 배급이라는 말부터 일단 가장 결정적인 힌트인데, 나눠주는 거예요, 식량을. 자, 이 통장 일제가 식량 배급제 원하는 시행 목적으로 발급했고, 일제가 전쟁 무슨 전쟁일까? 바로 이게 이제 2차 대전 같은데 이제 참여하고 중일 전쟁 같은 거 일으키고 할 때, 그러니까 국가 총동원령과 관련됐고, 또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자면 민족 말살 통치 시기. 그러니까 1910년대는
그 무단 통치 시기 1920년대는 민족 분열 통치 시기 1930년대 이후 나머지 15년을 요런 시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요 시기에 이제 배급, 공출도 등장하네요. 전쟁 요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일본 호패법을 실시할 때 호패법 실시한 거 이제 저기 조선시대 태종 때 실시가 되죠. 기인제도를 운영하였다. 기인제도 고려시대 인질 그 유력 호족의 그 자식들을 이제 수도에 와서 살게 하면서 반란 같은 거 못 일으키게 하는 거죠. 조선 태형령을 실시하였다. 요 일제가 한 거 맞아. 근데 이 시기가 아니에요. 이 시기가 아니라 1910년대. 10년대. 그 무단 통치 시기다. 일제시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아갑시다.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였다. 지방에 12개의 목을 설치하고 목사, 지방관을 파견한 거. 고려시대. 특히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후에 이렇게 됐죠. 한국신민서사 암송. 이게 뭐냐면 여기 한국신민서사를 암송, 외우라고 강요를 받았대. 이게 뭐냐. 바로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 천황이 살고 있는 그 국가의 신하든 백성으로서 막 충성하는 그런 막 맹세를 외워서 하면서 아예 정신적으로도 지배를 하려고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이렇게 정신을 말살시켜야 전쟁에도 기꺼이 참여하고 징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나쁜 일이었죠. 이 시대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사 참배 막 이런 것도 강요하고 일본 천황이 있는 궁성 쪽으로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절하라고 하고 궁성 묘배 뭐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게 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입니다. 민족 말살 통치 시기.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7번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 자, 뭐 한자가 또 많이 써 있는데 밑에 설명이 써 있죠? 자, 사진은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태극서관의 광고로 태극서관 5원 이상 어쩌고저쩌고 태극서관 안창호 양기탁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건 다 결정적 힌트들이에요. 국권회복 목적을 달성한 이 단체가 오산학교 대성학교도 세우고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되었다. 무슨 단체입니까? 아까 보기에서 언급하긴 했었는데 바로 신민회죠. 신민회. 각 보기들이 어떤 단체를 말할지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진단학보를 발간하였다. 뭐 진단학보 이게 진단학회 학문연구단체였죠. 진단학회 일제강점기는 맞지만 진단학회 단체가 아니죠. 단발령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단발령의 철회 이거는 어떤 단체라기보다는 그 을미일병 때 주장이죠. 을미일병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거는 이제 임시정부가 분열되었을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 한번 하자. 그때 국민대표회의, 국외 독립운동 기지 이러한 신민의 애국 계몽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외에다가 만주 지방의 독립운동, 특히 서간도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는 게 신민의 엄청난 그 특징이다. 4번이 정답이면서 이 특징까지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 학생항일 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헷갈리게 만든 게 바로 요 보기네요. 자, 요거는 이제 신간회다. 헷갈리지 마. 이름이 비슷하죠. 자,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18번. 자, 다음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 어떤 민주화 운동일까요? 박종철 군 구문 치사 은폐 조작. 자, 선생님이 최근은 아니고 얼마 안 됐지만 몇 번 다시 봤기도 했는데 1987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1987에 박종철 군 누구였더라? 여진구 씨가 연기했던 그 강동원도 등장하고 스프인가? 죄송합니다. 안 등장해요. 자, 아무튼 그 1987 이 뭐예요?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일단 이거 다 안 읽어보고 보기를 가볼게요. 대통령이 하야를 이끌어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서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낸 것은 4.19 혁명밖에 일단 교과서에 안 나오고 그렇죠. 4.19 혁명밖에 없죠. 또 탄핵은 또 다른 얘기니까 4.19 혁명 그러니까 X고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였다. 유신헌법 이거 굳이 민주화 운동의 명칭으로 부르자면 유신 반대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건 좀 일반적인 표현이고 어쨌든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유신 정권 때 우리 1987은 언제예요? 1987? 그 전두환 정권이 끝나갈 때쯤. 그러면서 1987의 결과 3번 보기에 바로 나오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제 우리 민중들이 요구를 했고 요 결과 이제 노태우
다음 대통령으로 거의 지명된 노태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1987년 6월 29일 날 그 6.29 선언을 통해서 5년 단임제로 이제 되는데 또 어떻게 신기하게 당선이 또 되죠. 요 3번이 정답이겠고요.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발하였다. 이것도 이제 시대가 다르다. 이것도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대통령 때죠. X. 이것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시민군을 조직하였다. 요 시민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면 된다. 광주 민주화 운동. 요거는 뭐 어떤 대통령 때입니까? 저기 그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총에 맞는 12.6 사태가 있고 난 이후에 최규하 대통령이 임시는 아니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전두환 정권이 이제 신군부 세력이 12.12 사태 일으키면서 이런 사건까지 이어지는 거죠. 전두환과 관련된 이제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X. 약간 현대사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 뭔가 최대한 치우치지 않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말이 더듬어지네요. 자, 객관적으로 봅시다. 팩트 위주로. 밑줄칭 왕. 갑자기 또 왕이 나와. 뭐야? 자, 자경루. 물시계 나오고 뭐 앙불고 해시계도 나오고 뭐 간이대 이거 천문 관측하는 거죠. 흥경각. 자, 이것도 그 천문 관측해서 그런 그 기구죠. 그리고 뭐 왕의 뜻에서 나온 거다 하고 뭐 나오는데 장영실까지 등장하고 세종대왕 킹 세종. 자, 세종대왕 참 중요한 왕이죠. 우리 시험에서도 세종대왕의 업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태조 왕건. 고려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균역법을 실시한 것은 우리 조선시대의 영조 때다. X. 아까 대동법 나왔는데 대동법은 광해군이었고 뭐 추가적으로 영정법 같은 경우는 인조. 뭐 왕정도 우리가 알아둡시다.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이거 뭐 상식적인 문제죠.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이거 조선의 성종 때다. X. 수원 화성을 건설하였다. 선생님이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수원 화성 정조. 자, 약간은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입니다. 자, 20번 밑줄 친 이 정부. 또 무슨 정부가 나왔네요. 통일 노력. 이 항상 나오는 통일 문제인데 특히 작년에도 이제 통일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고 올해도 그렇고 항상 이제 준비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 정부는 남북화의 평화를 위해 대북화의 협력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노력하였고 이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관계의 대전을 이끌어냈다. 자, 이 최초의 남북 정상 이 어떤 정부예요? 김대중 정부죠. 6.15 자, 2000년 6월 15일 날 초등학생 때인데 김대중 정부다 라는 거 보고 다른 보기들은 어떤 정부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할 때 노태우 정부 때 X. 노태우 정부도 또 써줘야 되겠죠 다 같이. 자, 남북 조절위원회 요거는 이제 바로 밑에 보기에 있네요.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하고 그 이후에 통일에 대한 좀 의논을 확실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그 기구예요. 그리고 둘 다 박정희 정부 때.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바로 나오죠. 4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요것도 바로 아까 1번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 때다. 자, 통일 문제는 이제 아까 말한 7.4 남북 공동성명, 6.15 남북 공동선언, 남북 기본합의서 요 세 개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각각 노태우, 박정희, 김대중 정부 때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끝.